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봉 오박사입니다. 주식 전업 투자 하다가 남녀 구독자분들 이어드리는 일까지 같이 하고 있는 오박사라고 합니다. 자, 요새 유행이더라고요. 수싸움, 수익기가 유행인데 한번 저도 대한민국 수익기, 수싸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사 보면서 제 생각을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보시면 일단 오늘의 주제입니다. 뭐냐? 성장의 방향이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즉 고용이 아니다. 이걸 주제로 오늘 한번 가볼게요. 한마디로 예전에는 사람을 많이 뽑는 게 성장의 지표였다. 직원 수 몇 명 이런 거죠. 오늘 몇 명 더 채용했어? 약간 이런 거죠. 이게 성장의 지표였어. 하지만 점점 더 아닌 시대로 흘러가고 있다. 바로 예시를 보면 자 1월 8일 기사 억대 연봉 은행원 40대도 짐 싼다. 은행권 희망퇴직 할바람. 자,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은행들은 희망퇴직을 계속 해왔단 말이에요. 해왔는데 올해도 중요한 건 따지고 보면 2,000명이 넘는다. 그러니까 저는 이럴 거면 사실은 은행원들을 왜 이렇게 공채로 처음에 많이 뽑나 싶기도 해요. 사실은. 결국에는 빠르게 희망퇴직을 시켜버린다. 그래서 우리은행 있죠. 우리은행은 사실 어떻게 보면 양반이야. 1970에서 71년 중 출생한 전 직원. 71년생이면 사실은 좀 냉정히 얘기하면 대기업 기준, 뭐 금융권 여기 우리은행도 대기업이니까 큰 회사 기준으로 아직까지 남아있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고 좀 중후장대한 산업에서도 70년대 초반생이 거의 뭐 사장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반 직원들은 가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제부터 점점 나이대가 사실은 내려와. 자 보세요. 하나은행 준정년 특별퇴직 신청을 받았다. 준정년. 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준정년. 정년이 아니라 준정년. 준정년 희퇴. 이게 나왔어요. 이게 점점 뭐 준정년 희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자, 몇 살이냐? 만 15년 이상 근무에 만 40세 이상 일반 직원. 요게 지금 준정년이에요. 하나은행이 신박한 걸 하나 이제 또 어떻게 보면 갖고 왔다. 진짜 준정년 희퇴 기준 뭐냐? 자, 만 15년 이상 근무에 만 40세 이상인 자. 이거면 사실은요. 한 85년생, 80년대 한마디로 초중반생이 이제 걸려버려요. 80년대 초중반생이 입사했던 시기가 2010년대 초반이거든요. 딱 여기에 걸려. 그러니까 20년을 다니는 게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한 회사를. 아무리 좋은 회사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만 40세면 사실은 한창이란 말도 웃기죠. 무조건 지금 제일 일해야 될 때인데 바로 준정년 희퇴로 받아간다. 신한은행도 마찬가지. 만 40세 이상. 여기 만 40세. 희망퇴직자 669명. 어쨌든 희망퇴직으로 계속 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왜 그러냐? 미리 좀 써놨습니다. 비대면 디지털화로 사람이 많이 필요 없어집니다. 당연한 얘기하고 있어. 중요한 얘기는 뭐냐? 성장의 방향이 사람을 쓰는 쪽이 아니라 기술, 자본, 시스템 약간 이쪽으로 이동했어요. 그 한마디로 볼까요? 자, 이제는 AI 캐펙스. AI 캐펙스다. 인건비 대신에 AI 캐펙스. 이게 지금 메가 트렌드다. 메가 트렌드. 그래서 사람을 덜 쓰는 산업에서 돈은 어디로 갈까? 이건 기술, 자본, 캐펙스, 당근이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중심이 어디냐? 미국이죠. 그래서 이 다음 기사가 다 연결됩니다. 자, 뭐냐? 그 다음 기사. 뭐 어쨌든 오늘 코스피 장중 최고치 경신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게 결과적으로 성장이요. 성장이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땡큐 젠슨왕 현대차 주주들 어제 난리 났죠. 현대차가 말도 안 되게 오르고 오토에버 왜 그러냐? CES에서 그죠? CES에서 3개월 만에 다시 만났다. 깐부. 우리 같이 밥도 먹고 치킨 먹고 맥주 먹고 했던 사이죠. 보니까 미국 라스베이거스 여기 호텔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다. 30분간 1대1로 30분 얘기했다. 네, 나옵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짜잔. 기술 자본의 중심은 어디냐? 자, 미국인데 정의선 회장 보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30분가량 회동을 가졌다. 누구랑? 젠슨 왕과. 한마디로 이제는 성장이 어디에서 오는 성장이 찐이냐를 봤을 때 답은 하나. 미국에서 와요.
미국에서 와야 진짜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는 성장이 진짜다. 그러면 이제 반응을 하는 겁니다. 반응을 함. 자, 보세요. 역으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을 많이 뽑는 게 성장이 아니다. 이거랑 다 일맥상통한 거죠. 사람을 뽑지 않아요. 현대차 공채로 몇 명 뽑습니다. 반응 전혀 안 합니다. 그게 뭐 성장이야. 하지만 이제는 사람, 그 중에서도 누구 사람이냐? 이제 미국 사람. 젠슨 황 만나면 반응을 하는 거죠. 오늘 난리 났어, 오늘. 또 볼까요? 야, 트럼프. 보세요. 미국이 묻어야 돼, 이제 성장은. 진정한 성장은 미국이 묻어야지 가는 건다. 국방비 2천억 원이 아니에요. 2천억 원이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도 국방 예산을 50% 늘리겠다고 하니까 방산주가 가는 거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가장 대표적인 거죠. 장중 111만 원. 말도 안 돼. LIG 넥스원, 뭐 기타 등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블로그 글도 썼잖아요. 이제 천조국이란 말 사라진다. 보면서 천조국이란 불렸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다 썼다. 항모 한 대 몇 조. 자, 2천조국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2천조국이에요. 2천조국. 이렇게 돼야지 이제 사실은 진정한 성장으로 사실은 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반도체가 난리잖아요. 반도체, 한국 반도체. 이게 증가하는 그 원인이 뭐냐? 국내 수요가 아니에요. 국내 수요 물론 있지만 결국에는 미국 테크 기업들의 투자. 정확히 얘기하면 캐펙스 투자. 여기에서 기인하는 거고 이게 결국에는 다 연관이 돼 있는 거죠. AI, 데이터 센터, GPU, 뭐 서버, 여기 들어간 GPU. 그래서 한마디로 한국 주식에 가려면 저는요, 결국 미국이 돈을 쓰는 쪽, 여길 봐야 돼요.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 메타가 묻어있는 쪽을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현재 핵심 구조다. 그래서 간단히 요약드리면 은행은 지금 현재 사람을 줄이죠. 은행은 사람을 줄여. 반도체는 미국 돈으로 이익을 키우는 거지. 이거 캐펙스 하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들어간다. 그리고 한국, 방산, 한화 이런 것들은 미국 어떤 국방 예산에 반응 확 하죠. 자동차 뭐냐? 미국 AI, 젠슨왕, 엔비디아랑 엮이니까 주가가 그냥 가는 거예요. 10%, 20% 올라가는 거야. 이제는 미국이 묻어야지 주가가 가는. 근데 그게 성장이라고 보는데 그 성장이 어디에 있냐? 미국이 묻었지만 사람을 새로 뽑고 많이 뽑고 이쪽이 아니라 미국이 묻어서 미국의 어떤 AI 캐펙스, 자본적 지출을 하는데 여기에 뭔가 물건을 갖다 댈 수 있는 사람들, 한국 상인들, 여기에 편에 서는 게 지금 저희 같은 일반 소시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키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는 뭐 국내 해외 이 문제가 이 차원이 아니야. 그냥 성장이 어디에 있냐? 어디에 있냐? 그냥 탁 봤을 때 우리나라냐? 우리나라 내수냐? 아니죠. 아니야. 우리나라 내수는 성장이 나오기가 매우 힘든 구조입니다. 원하는 계속 풀리는데 이 돈이 내수에는 안 풀리고 결과적으로 자산시장에서만 맴돌고 그죠? 성장이 조금만 뜨면 글로 확 몰리잖아요. 그럼 사실은 제가 뭐 대국적으로 정치는 아니잖아. 그런 차에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제 생각은 간단합니다. 성장에 최대한 가깝게 다가가자. 일반 개인 기준. 이게 제 생각이에요, 사실. 가장 가깝게 다가가야 되고 이래야지 생존 솔직히 얘기할까 할까 말까. 점점점. 근데 그 성장의 어떤 기준점 내지 느낌이 이제는 어떤 거다? 사람을 많이 뽑는. 이쪽은 오히려 오답이 오답. 이쪽은 오히려 가면 안 되고 좀 뭔가 혼자 뭔가 생산성, 뭔가 AI, 뭔가 이런 거. 이거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지금? 미국이란 말이에요. 이게 묻어야 돼요. 미국이 묻은 쪽. 하다못해 방산까지 미국 국방 예산에 강하게 반응. 미국 메타가 현재이자 미래다. 오늘 저의 결론입니다. 미국 메타가 현재이자 미래다. 그래서 구독자분들은 저희는 그냥 일반 개인들이잖아요. 하시는 일 다 다르고 각자 전문 분야가 있긴 하지만 제너럴하게는 알기 힘들지. 하지만 제가 수싸움을 크게 봤을 때는 현재는 미국 메타, 그 중에서도 미국 메타는 간단하죠. AI, 캐펙스. 요거를 잘 봐야 된다. 사실 미국 메타 저게 꺼지잖아요. 막 꺾이는 게 시그널이 보인다. 그러면 사실은 그때 대응 전략 다시 세워야 돼. 지금 그런 시즌이고, 하지만
아직은 그 열차, 폭주기관차, 로켓, AI 캐펙스, 카지아 이거 있잖아요. 이게 하차할 느낌은 아직은 없다. 내일 나올 수도 있어요. 1시간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현재 기준에서는 아직은 없다. 그러니까 조금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된다. 지속적으로 봐야 돼. 제 말은 봐야 된다요. 그냥 뭐 남의 나라 트럼프 뭐 그냥 성격이 안 좋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계속 관심을 두면서 봐야 된다. 미국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 여기에서 결국에 성장이 나오고 이거에 가깝게 가 있는 한국에 사는 개인들이 결과적으로는 부의 어떤 추월차선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1차선은 먹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로 뵙겠습니다. 안녕. 자, 오.